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자 실적 시즌이잖아요, 파트너님. 네.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또 공개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네. 실적, 매출단,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여지없이 이 세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올해 2025년도에도 전체 HBM과 관련된 매출단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셀온, 이제 재료 소멸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니프티 50에 포함된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반도체 섹터에 이어서 니프티 50 그 네 번째 섹터와 종목들이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종목 상담 오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는 전화 연결 바로 가능하고요. 샵 3772번 문자 통해서도 받고 있고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 통해서도 사연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유튜브로 보내주실 때는요. 알고 계시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세 가지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맞춤 상담을 설계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캔하고 일반 카메라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는 서동구라고 파트너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죠. 피해 금액도 크게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초록색 밴드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개인적인 메신저나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는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 니프티 피프티 그 네 번째 섹터와 종목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조선 나왔고요, 전력 설비 나왔고요, 그리고 신반도체 업종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자 어떤 섹터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2025년도 1월 달에 CES가 열리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AI와 로봇. 그렇죠. 바로 AI를 어저께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그와 관련된 후광 효과 그리고 선점에 나갈 수 있는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핵심적인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사랑은 올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엔비디아도 로봇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다 우리가 내노라 하는 빅테크. 또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삼성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찜해놓고
지난 연말에 기습적으로 자회사로 공식적으로 편입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뭐 현대뿐만이 아니고 두산이라든가 뭐 LG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런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물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링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 팩토링이 한 세계 3위 내지는 5위권에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어떠한 그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상용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요가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격적으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룹사 전반적으로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뭐 국내 대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가 198억 달러, 뭐 한 200억 달러 조금 못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2032년까지 555억 달러로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소한도 2.5배 이상.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자승의 개념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더더군다나 어제 이제 뭐 우리가 뭐 트럼프 정부 하에서 손정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쪽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 국내로 들어와라. 네. 리쇼어링이라는 얘기죠. 근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대비했을 때 미국의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엄청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IT화 또는 로봇화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로봇 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정책의 수혜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뭐 어떤 분기마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하니까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단이 꾸준하게 우상향되고 있는 그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각각의 어떤 특징과 기술력, 뭔가 어떠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쪽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뭐 감속기를 비롯해서 많은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연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인가, 트럼프 관련주에 편입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이 로봇 관련주들 트럼프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니프티 50 공개 섹터는 이렇게 로봇이었고요. 이번에도 베스트 3 종목을 공개를 해봐야겠는데 이 로봇 섹터에 오기까지 사실 섹터별 종목 대응이 점점 더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주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한 가지 이슈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도 좀 약하단 말이죠.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까요? 사실은 사실 작년에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잡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재료 노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조건 여러분들 하세요란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 역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G로 대변되는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 주도 종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조금은 그래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 종목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역시 이 LG전자가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장 핵심적인 것들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되기 전부터 LG전자가 2대 주주로서 7.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범 LG그룹 계열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LG 관련된 종목들이 한 세 종목 정도 핵심적으로 지분이 있는 종목이 되죠. 그런데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이 3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32,500원까지 전진을 했다가 숨고르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봉의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주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 레벨 업돼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주봉에서는 이제 바닥을 탈출해주는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형의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된 주식이었고요. 77,7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상반기에 연출이 됐었던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 25,500원을 저점으로 그리고 현재 가장 최근의 움직임에서도 21,000원에서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아서 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해도 큰 부담이 없는 이러한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엔젤 로보틱스를 보시면 좋겠는데 뭐 계속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매수 밴드와 이탈가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잠시 후에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이 초록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키포인트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제시해드렸던 섹터별 대표적인 종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한 다음에요. 다시 또 내일 여러분들하고 방송 마치고 전체적으로 이 베스트 3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록밴드에 많이 무료니까 입장을 해주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조금은 시가총액이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 네. 뭐 2천억 제가 웬만하면 2천억 이하 종목들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작은 종목. 그렇죠. 한 네. 1,5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요. 예. 로크웰사와의 협업 관계는 뭐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로봇 모션 제어 장치 수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크웰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수한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용과 관련된 매출 비중도 지난해 300억 정도 수출을 할 정도로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숫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요. 조그만 재료에도 아주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뭐 상한가를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그리고 계속 윗골이 달아주고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이격을 잘 좁힌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지만 이런 RS 오토메이션은 투자 규모가 크지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투자 규모가 좀 작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가격대라든가 위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역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삼성, LG만 있느냐, 현대차만 있느냐 아니죠. 약간 뭐 뒤처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로봇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포스코에서 예. 바로 뉴로베카의 지분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죠. 100억 정도, 한 5%인데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궁극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의 뉴로메카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링과 관련된 이러한 설비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X와 함께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1,000억 정도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1차적으로 아마 하지 않았느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분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3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사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요 뭐 협동 로봇이든 산업 로봇이든 또는 뭐 웨어러블이든 상당히 많은 기술력과 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에서 지분 투자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고 지금 모습들을 보십시오. 뭐 급격하게 지난번 바로 11월 말에 급등하고 나서 마치 원위치된 듯했던 모습이 아니라 12월 달 들어와서는요 급등해주고 급격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뭐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나는 좀 쉬었다가 더 갈래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저항을 보였던 이러한 자리에서의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만약에 잘 안착이 돼서 전진을 한다라면 이 다음에 어떤 넥라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도 큰 흐름에서 보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한 단계씩 다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선순환이 어느 쪽으로부터 먼저 나오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 섹터 서동구 파트너의 탑픽은 일단 바뀌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서는 배제를 했고요. 오늘 베스트 3 엔젤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뉴로메카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앞전에 짚어드렸던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의 상승 중이었는데 오늘자로 추격 매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또 23일 기준으로는 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니프티 50 섹터 소개 공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바이앤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니프티 피프티 네 번째 섹터와 종목 공개까지 마쳤고요. 정상적으로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의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종목 있다면 계좌 내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 진행해서 솔루션 속 시원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동구 파트너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 들어드리고요. 전화 상담 0237720269 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받아서 우리 파트너님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0237720269 번으로 지금 당장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활짝 열려있죠. 샵 3772번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 댓글로 올려주셔도 저희 제작진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리스트업 해놓을 테니까요. 어떠한 상담이든 고민이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유튜브 시청자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최근에 유튜브로 좀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고 있는데 닉네임 버디버디 쓰시는 분 보겠습니다. TCC 스틸 33,404원의 비중 50% 적어서 올려주셨어요. 자, TCC 스틸 오늘 가격 보겠습니다. 28,150원이네요. 빠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이분 닉네임으로 봐서는 제 나이 또래일 것 같습니다. 좀 잘 상담을 대신해서 부탁드릴게요. 버디를 네.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버디를 꿈을 꾸시면서 네.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요즘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죠?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주식일 것 같고 예.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입니다. 아, 네. 원래는 세 가지라고 그러죠. 공감합니다. 하나는 내 자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공통점인데 주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TCC 스틸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우러지기도 하고 뭐 4680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 테슬라 향 뭐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공급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리포트가 뭐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뭐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된다, 또 하향 조정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2차 전지라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쓰나미처럼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역시 큰 범주에서 이 니켈 도금강판과 관련된 업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전지라는 굴레에서 어떻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여 주느냐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어제 시간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점검을 해드리면서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얘도 바로 12월 30일 날 26,500원을 일단 이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밀려 내려올 때 바로 이 직전 저점을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이탈이 되면서 저점이 어디가 형성될지 모를 것이냐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비중 50%라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도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 부분에 대한 이면의 얘기들 또 과연 IRA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느냐? 사실 법안이라는 거를 행정명령 하나로다가 뭐 소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내용들을 조목조목 또 분석하는 내용들도 나올 테고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흐름을 보고 2월 초나 중순에 설 연휴 동안에 저도 열심히 2차 전지 관련한 내용들 찾으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지금 자리는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여태까지 견디셨으면 조금 더 버티세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설 지나고 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또 33,000원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C 스틸 이분 시청자께서는 아마 전략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고민이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만 더 버텼다가 2월 중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지나고 주가 움직임이 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하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유튜브 댓글창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첫 시청자 버디버디 님이었고요. 또 유튜브에서 닉네임 마시멜로님께서 밴드 가입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파트너의 밴드 마시멜로님처럼 방송 중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규 방송 시간에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이데일리온 전문가 파트너라면서 1대1로 홍보를 한다면 그건 저희 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칭과 스미싱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마시멜로님의 사연 한번 읽어보죠. 보성 파워텍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3,630원에 비중 3%. 자, 보겠습니다. 3,075원. 매수가에서는 약간의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도 했고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힘이 약하다라고 하셨고요. 수익 볼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추가 매수도 더 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지가 궁금하시네요. 불타기가 되겠는데요. 어떨까요? 네, 저는 비중 3%, 최소 5%에서 1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뭐 네. 송배전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또 원전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성 파워텍의 이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도요 참 지난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죠. 바로 2022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친원전으로 바뀌면서 예. 9,000원까지 급등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쉬운 거는요, 이 종목은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넥라인이면서 저점은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가의 어떠한 추가적인 반등 탄력도가 약했습니다. 그렇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새로운 고점을 찍을 정도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원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뭐 국내에서는 어떠한 그 정책적인 리스크가 약화가 됐지만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의 활성화라든가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어떤 협약, MOU 체결이라든가 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형성한 건 사실인데, 주가가 이제 동반해서 급등과 급락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전주들은요, 이런 저가 원전주들이 그냥 뭐 원전과 관련된 재료만 나오면 이렇게 급등을 보여줍니다. 동반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3%를 더 늘린다라는 거는 저는 늘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아니면 10% 정도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무슨 자리가 중요하냐면 빨리 얘는 이 3,200원을 안착해 줘야 돼요. 3,200원을 안착해 주어야만 여기 단기적인 저항권을 이제 저점을 잡아주면서 수렴을 시켜놓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4,000원, 4,500원을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추가 비중을 좀 늘리는 거를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린다고 매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3,200원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가 실려주는 흐름이 될 때,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탄력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금 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불타기 가능 의견 나왔네요. 자, 3,200원 안착했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중은 한 8에서 10% 정도로 유지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주가가 아주 저렴할 때, 많이 빠질 때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요. 자, 4,000원 이상, 3,200원 안착했을 때 얘기입니다. 4,000원 이상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저항을 깨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준 시청자들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육성을 듣고 고민 상담 함께 해볼게요.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네, SY 스틸텍이요. SY 스틸텍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8,400원에 네. 30%요. 8,400원에 30%. 30%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저번 주요. 저번 주. 그런데 오늘 또 좀 많이 빠집니다. 어떤 게 그래서 예예. 뭐 블록딜 얘기도 나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종가로 어떻게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빠른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할까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좋은데요. 이러한 종목을 비중 30%로 실으신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비중 20%에서 3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요. 최소한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 내외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갈 땐 좋을 수 있습니다. 막 갑자기 이런 종목은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뭐 15%는 그냥 순식간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상황에서 대처하시려면 내가 비중이 적으면 오히려 뭐 오늘 뭐 15%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갭상승하고 상한가 닫아버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중 30%가 돼버리면 야, 이걸 내가 만약에 오늘 15% 올라가고 있는데 상한가 가면은 이거 곱하기 얼마지? 또는 막 급락을 해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도 뭐 장중에 막 급락했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마이너스 5%로 끝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내가 예탁 자산이 막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는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예.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건 관련주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지금 현재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주택 모듈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다. 재건 관련주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일단 보시면 주가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급등했죠. 급등할 때 어떻습니까? 거래가 급증하죠. 예. 보이십니까? 그리고 네네. 또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원위치 않은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원위치 않은 듯한 상황 속에서도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들어올려요. 그럴 때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거래가 불쑥불쑥 솟구치죠. 여기 밑에 빨간 막대가.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3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어떻게 막 실리면서 음봉으로다가 밀어버리나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휴직이에요, 지금은. 뭔가 갈 듯했다가 못 가고 하면서. 그런데 현재 휴직인 상태 속에서의 추세는 60일선도 안 깨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깨지면. 요 자리가. 네. 그러면 네, 이걸 그래서 네, 오늘 종가까지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중 30%가 아니고 10%다든가 뭐 요 정도면은 뭐 조금 더 빠져도 여기 요렇게 추세는 깨지지만 직전 저점들은 요렇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00원 정도에. 7천, 네, 맞아요. 예, 딱 잘 보시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어차피 트럼프가 빨리 지금 뭐 푸틴한테도 야 협상해. 또 젤렌스키도 뭐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트럼프가 트윗하면서 자, 내일 푸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가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재료 노출로 뭐 우리가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데 비중이 문제라는 거야. 비중이. 그렇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내려올 경우에는 오히려 또 분할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현재는 이 종목은 저항이 어디에 있어요? 딱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9,500원, 9,800원. 그러면 예. 여유 있게 보시면 9,000원부터 이거는 7,000원에 갇혀 있구나. 그럼 내가 매수한 가격이 되게 어정쩡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간적으로라도 으쌰하고 올라오면 뭐 내가 매수한 가격 정도라든가 9,000원 근처 가면은 일부 때렸다가 밑에서 네. 또 8,000원 이하라든가 8,000원 초반 자리에서 다시 사는 뭐 7,000원 초반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뭐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 네, 레인지를요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시면서 대처를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SY스틸텍 가벼워서 선택하신 종목일 텐데 그만큼 비중은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9,000원 매도, 8,000원 매수 이렇게 가격 레인지 설정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실력에 따라서 맞춤 상담, 눈높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우 파트너가 1시간 내내 진행하는 종목 상담 여전히 참여 방법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제가 받아서 바로 넘겨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의 이름 적어서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입장하시면 더 많은 교육 자료 그리고 니프티 50 관련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이땡 밴드, 초록 밴드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 저희가 사칭이나 다른 광고 홍보의 방지를 위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밴드 가입은 먼저 진행을 하시고 서동구 밴드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휴대폰에서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 TV 앞으로 좀 가까이 다가오셔서요. 이 TV 화면 속에 있는 QR코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고 전문가의 무료 교육방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밴드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샵 3772번 이용하실 분들은요. 파트너 이름이죠. 서동구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또 바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나 QR코드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라요. 네, 파트너님께 이 밴드에 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니프티 50 관련 섹터와 종목을 총 4개 업종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니프티 50라는 게 사실 총 1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공개가 남았는데 방송에 공개하는 5개 말고도 5개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걸 밴드에서 볼 수가 있죠? 네네. 내일 5개 마지막으로 공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10개 섹터 다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10개 섹터에서 넣을 건 넣고 네네. 뺄 건 빼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10개 섹터에 뭐 꼭 어떤 한 섹터에 5개씩은 아닙니다. 뭐 어떤 섹터는 뭐 2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섹터는 뭐 7개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정리를 해서 방송 마치고 초록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올 상반기 올해 내내 또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하시면은 2,500개 종목 다 저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쵸. 여러분들이 보실 못 수도 보죠. 없고요. 예. 더 압축한 종목 50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종목들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손실 나지 않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에 올라오는 이 니프티 50 관련 파일은 자주자주 넣었다 뺐다 종목이 변경될 수 있고 가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네요. 2025년 유망한 종목들 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입장하실 동안 저희는 잠시 사연 집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바이앤셀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계좌에 뭔가 골머리를 썩이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네. 예. JNB요. JNB. 네, 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기억나시나요? 네, 8,100원입니다. 8,100원, 20% 알겠습니다. 네. 자, JNB 오늘 6,800원이고 손실 구간.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 신규 네. 상장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예. 반도체 진공펌프 그거를 20년 동안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오, 그렇군요. 잘 알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그러면 목표하는 가격이나 어떤 전략을 좀 따로 세우고 있으신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매수가 정도는 갈 수 있을런지 다시 네. 떨어질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소 네. 생소한 종목이라서 여쭤봤는데 잘 공부를 그래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파트너님 받아주시죠. 다행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아는 게 병인 거죠. 아,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네, 맞습니다. 외람될 네. 수도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을 접근을 할 때 이 종목이 어떠한 회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매출단이 나오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보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실적단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네. 예. 그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펀더멘탈적인 것만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것은 상장되기 전에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이 회사의 변화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유통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유통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거나 팔 사람이 충분히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를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 600억짜리입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은요, 자본금이 19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당연히 적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네.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 오늘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300만 주 이렇게 되는 게 가뭄에 콩 나듯이 되고 있어요. 마치 분기에 한 번씩 나오듯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움직이다가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면서요.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 전에도. 바로 작년 요때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거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래가 어떻게 되나. 평소에 거래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뭐 10만 주, 어떨 때는 뭐 2만 주, 만 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선생님이 8,100원의 20% 비중을 이번 구간에 만약에 못 빠져나오시면요. 뭐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그러면 또 이 주가가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 네. 뭐라 그럴까? 한 2주 정도 이렇게 반짝 올라가고 한 6, 7개월을 이렇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이든 아니면 설 지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내가 뭐 8,000원에 때리든 아니면 10,000원에 때리든 수익을 챙기거나 손실 안 보고 적금을 해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다행이고 아니다 나는 이거 뭐 계속 고고싱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뭐 끌고 가시는 거죠 뭐.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원전 복구가 되면은 매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죠. 뭐 골프 그리고 자식들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씀. JNB까지 전화 상담해 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짚어드린 종목은 모두 요약해서 밴드에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좀 생소한 건데 AB온이고요. AB온이요? 네. 네. 코스닥 AB온 7,500원 10%요. 7,500원, 10%.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생소한 종목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요, 파트너님과 한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이 유동성이 부족하고 제한된 그런 종목들만 특집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거 오늘 거래가 지금 몇 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얘 거래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나마 뭐 비중 10%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뭐 비보존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생소합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매수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막 거래 급증하니까 거래 터졌을 때 쫓아가야지 해가지고 턱커덕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지인이 예. 추천했어요. 그 JP 모건 있을 때 네. 기회 있을 거라고. 네, 그때 팔면 된다고 자기가 알려준다고. 예. 근데 네, 그 지인을 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늘 딱 걸렸어. 예. 주식하면서 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네, 남의 말. 그렇죠. 듣는 거? 남의 말을 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증권 기본 서적에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위스퍼링 매매라고 그래요. 귓속말. 네. 너만 알아. 네.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혹시 네, 야 이거 너만 알아. 너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뭐 아니, 약간 내부 그런- 정보인데 네. 뭐 제가 강행커한테 방송 끝나고 강행커만 알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요. 그러고 나서 네. 한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니 무슨 이상한 뭐 톡이니 이런 거에 다 도배가 됩니다. 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잘못하신 건 뭐냐면 이 거래도 안 되는 이런 주식들, 그쵸? 절대 하지 말아셔야 될 주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으쌰 해가지고 이때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때? 네. 예, 네. 이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작년 6월 달이에요. 거래도 급증하면서 13,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일순간에 그냥 뭐 반토막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위치 다 됩니다. 그리고 팔래야 팔 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또 들었다가 그분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도 어디서 들었던가 뭐 하니까 뭐 나 혼자 뭐 수익을 챙기긴 뭐 하니까 같이 해서 우리 뭐 여행이라도 가자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건데 절대 최소한도 누가 좋은 말 한다고 했을 때 보고 내가 쉽게 들어가서 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거래라도 제대로 되는 종목인지를 먼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주식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를 먼저 잘못하신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500원 이거 의미 없는 거고요. 반등 줄 때마다 그냥 뭐 내가 뭐 7자라도 보이면 그냥 다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니프티 50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해드리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는 목표가도 없고 손절가도 없어요. 뭐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얘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들을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6,800원 깨지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리고 순식간에 얘네들이 흔들었다가 다시 또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굳이 여기서 본다라면 직전 저점이 지지되는지 6,800원입니다. 그리고 반등 준다고 해도 7,400원, 500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돈 들어와서 확 땡겨버리면 뭐 8,000원, 9,000원도 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갈 종목은 다 가서 그런지 오늘 소외주 신청이 많았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 뵙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